자, 증상구에서 개념 문제로 다 적으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소수쌍을 나열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6가지 있는 주사위라 생각했을 때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 중에 사건이라는 것은 이 중 홀수는이 나오는 사건. 경우라고 해요. 이걸 이제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1, 4, 5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럼 여기서 3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뭐 순서쌍이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사위를 몇 개 던져요? 한 개 아니고. 그렇지. 주사위 2개 던지고 싶어. 주사위 서로 다른 이란 말을 할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민서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이제 다 안 해요. 36가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2개 사건을 2개의 주사위 중 한 개는 짝수는이 나오고 한 개는 홀수는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사위를 그냥 2번 던진단다. 서로 다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를 바꿔서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질 때 1의 차이는 짝수가 나오고 2의 차이는 홀수가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각 횟수마다 짝수는이 나오는 개수가 3가지죠. 그 다음에 2회차도 홀수는이 나오는 1, 3, 5밖에 없죠. 3가지죠. 이 2개를 뭐 해서 우리가 계산해요? 더해서 계산할까요? 곱해서 계산할까요? 자, 그럼 확신함이 없으니 제가 이런 경우를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 무슨 모양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뭇가지. 그런 걸 수형도라고 해요. 뭐라고? 수형. 그러면 첫 번째 횟수에서 짝수능이 나오는 건 2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6이 있겠죠. 거기마다 달려있는 게 2의 차이는 홀수능이 나와야 된댔으니까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에 4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 3, 5가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에 6이 나왔을 때 1, 3, 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2,1, 2,3, 2,5 이렇게 나타내는 걸 순서쌍으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본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쓰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설형에서 가끔씩 소설을 읽어내 모든 순서쌍을 적으시오 이렇게 가끔씩 나오기도 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 보니까 한놈 도시 이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팔뚝이 구슴 몇 개 나와요? 9가지 나오죠. 그럼 실제로 더하기가 아니었고 뭐가 맞다? 곱하기가 맞았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뭐로 일어나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쓴다? 바로 저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곱하기를 했다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런 걸 곱하는 걸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곱의 법칙.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언제 더해주냐? 잘 봐. 언제 더해주냐면 자, 문제를 바꿀게요. 합의 법칙은 뭐야?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느껴봐요. 곱의 법칙은 연속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 뭐지?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지는 게 아니라 몇 번 던질 때? 한 번 던질 때. 한 번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오케이 거나 이거나 or 거나 알겠죠? 거나 5 이상의
기준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떠서 2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뭐 있어요? 5 이상의 수이 나오는 수는?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으로 보면 두 가지고 얘도 사건으로 보면 두 가지잖아요. 얘는 봐봐 한 번 던질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죠. 그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네 가지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고의 법칙이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이죠. 얘는 이제 한 번 하고 다른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건 합의 법칙입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지셔라.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아까 위에 같이 주사위 한번 던질 때 1 나오면서 5 나오게 만들어봐. 할 수 있어 없어? 자 알죠? 자 좀 이상한 거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개 딱 이렇게 뭐 각진 부분을 이렇게 1하고 5를 이렇게 딱 기죠. 이렇게 하면 1, 5가 동시에 나오는 건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A, B가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하고 N이라고 할 때 두 사건을 뭐하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게 합의 법칙인데 필기해 놓겠습니다. 자, 짧아요. 합의 법칙 구할 때 자, 1카드, 2카드, 3카드, 4카드 몇 카드까지 할까? 100개? 100개 하자. 100개 하자. 6개 재미없어. 100개의 카드가 있다고 해봐요.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겠대. 이런 시행이야. 사건을 이해해주고 한 장만 꺼내면 끝나는 거야, 사건. 그치? 한 장만 꺼낼 때 자, 갑니다. 첫 번째 12의 배수 또는 뭐라고? 12의 배수 또는 13의 합의 법칙을 구할 거야. 13의 배수가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알겠지? 자, 하윤아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 몇 개 있어? 기습 질문? 8 확실하게 가지고 8개 맞죠? 왜 갑자기 왜 자신감이 없어? 8 곱하면 이게 96이잖아. 맞아, 96까지 8개 맞아. 8개. 자신감이 없어 갑자기. 13의 배수는? 7 그렇죠. 13 곱하기 7이 91이죠. 91까지 7개 나와요. 그러면 이 100카드 안에 중에 인성아 12의 배수도 되면서 13의 배수도 되는 게 있어 없어? 어떤 게 있어? 없죠. 없어요. 맞아요. 동시에 되는 배수가 최소분 배수가 얼마 나오니까 12 곱하기 13 나와. 이게 훨씬 넘어요. 맞죠? 그래서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더해줘도 되죠. 두 개의 차이점 잘 봐. 똑같은 문제인데 합의 법칙 쓸 때 얘는 그냥 더하면 돼. 그런데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2의 배수 당연히 50개죠. 3의 배수 민자 당연히 33개죠. 3 곱하기 34 맞죠? 99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2의 배수 2 곱하기 50 100까지 그렇지? 이렇게 더하면 뭐가 문제점이 생길까요? 효빈아?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있죠. 합의 법칙에서 어떤 게 겹쳐요? 6 6의 배수가 겹치죠. 그래서 빼기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2의 배수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 합의 법칙 쓸 때 주의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기를 뭐 해놓냐면 6의 배수는 몇 개 나올까요? 16개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알지? 그래서 합의 법칙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합의 법칙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여기에 딱 있네. 밑줄 끊으면 너 어차피 안 볼 거잖아. 밑줄 끊으면 안 볼 거지? 여기에 있는데 참고로 돼 있어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과 수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A 또는 B 사건은 두 개 더한 다음 겹친 부분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 끊으면 절대 안 볼 거잖아. 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 합의 법칙 쓸 때 아까 2의 배수 개수, 3의 배수 개수에서 이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예시 들어가면서 밑에 예시를 하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면서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기록. 저거 쭉 꺼놓고 꼭 보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유 법칙. 라다비데 빠니까 고유 법칙 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미 한 거잖아. 넘어가자. 고유 법칙.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한번 읽어보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수가 N이라고 할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 M 곱하기 N이다. 1회차, 2회차 뭐 이런 거 동시에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날 때 도배 법칙을 사용한다. 주사위 두 번 던질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봅시다. 자, 합의 법칙 첫 번째 문제네요. 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 필기를 잘 하셔라. 자, 1부터 100까지죠. 100장의 카드. 아까 1번, 2번 한 것 같은 느낌? 네. 맞지? 어? 아까 1번, 아까 몇 개였지? 8개? 7개. 15개가 끝이죠. 오케이, 이득이다. 여기부터 100장 카드. 벌써 끝났고. 아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면 겹친 부분이 10의 배수가 겹치죠. 그래서 얘는 50 더하기 5의 배수가 몇 개 나오니까? 아, 20개. 20개 나오고 겹친 부분이 10의 배수니까 10개. 10개 나오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60개. 나오죠. 자, 서로소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민성이한테 질문합니다. 민성아, 두 자연수가 서로소다. 무슨 뜻이에요? 오, 와, 중학교 때 좀 쳤네. 공통약수가 1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두 100과 서로소인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 정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전체 카드에서 빼기 서로서가 아닌 수. 아,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닌 수를,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닌 수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 밑줄 짜거나 서로소 나오면 소인수분 해야 되죠. 누구를?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서로소가 안 된다는 뜻은 얘 소인수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서로소라는 뜻은 소인수, 즉 2와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소인수분에게 그 소인수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의 배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과 서로소인 건 맞아요. 전체 개수에서 이렇게 가면 돼요. 쟤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안 나와 잘. 이거가 나와. 이거 잘 안 나온다고. 이거가 나온다. 이거가.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빼기 2의 배수. 이게 다 소수가 아닌 것들이니까. 배수의 개수 또는 아까 그냥 2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5의 배수의 개수를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걸 우리 홍섭영님께서 그래서 몇 번 문제를 그렇게 출제했어요. 2번 문제를 출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 빼기 요 개수가 60개 나왔었죠? 맞죠? 그래서 60개 이렇게 해서 조합 40개다.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의 배수가 되면 약수를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하나 추가로 똑같은 문제인데 4번 문제가 뭐냐면 네. 4번 문제. 자, 계속 문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왜냐면 다양한 유형을. 자, 4번 문제가 뭐냐면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말고 100장 카드는 똑같은데 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눌 때 잠시만 이거 뭐죠? 3으로 나눌 때
엎치기 하기 시작해줘 준다고. 미안하다. 맞아. 나눌 때, 눌 때. 3으로 나눌 때, 눌 때. 좀 이상하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개수는 라고 물었어요. 1이거나라고 할게요. 거나 또는 접속사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거나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개수는 이라고 나머지의 문제로 바꿨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풀래?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갑자기 서로서로 풀다가 어른할 때. 자, 그러면 민서아, 우리 한번 얘만 한번 적어볼 거예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 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야, 잠시만, 이게 고민하네.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못 배웠어.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머지는 존재하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도대체 어떻게 배워왔던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초3 때 나온 개념이야. 이게 왜 4라고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우리? 초3 때 배웠어. 그래, 맞아. 오래됐지. 이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예식이는 3을 계속 빼내면 3개씩 빼내면 몇 번 뺐을 때 다 없어집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야, 나머지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몇 번 빼면 0대? 이걸 우리 몫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자연수의 나머지를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런 거야. 그럼 10을 나누기 3 하면 이 말이잖아. 10을 3개씩 빼냈을 때 몇 번 뺄 수 있습니까? 세 번밖에 못 빼죠? 그럼 한 개밖에 안 남으니까 3개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를 뭐라고 배웠다? 나머지라고 배웠다. 진짜 남는 거, 리메인더잖아. 영어 써도 되나? 나머지 리메인더. 그 못 가져가는 그 개수, 그거를 나머지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 1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몇 번 가져갈 수 있는데? 0번 가져갈 수 있잖아. 몇 배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뭔 거야, 그냥? 낱개인 거지. 1은 그냥 나머지인 거야. 알겠어? 3보다 작은 수는 그 자체가 그냥 못 가져가는 거 그냥 낱개 리메인더야. 못 가져가! 3개 못 가질 수 없어. 그래서 1하고 2는 그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3에서. 3을 나눌 때. 그러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잘해. 점프하자. 100 근처. 고맙다. 숨 막히는 줄 알았다. 자, 99. 맞지. 33번 가져가고 나머지 1 되죠. 그래서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해야 돼? 너무 궁금해. 이거 개수 구해야 되거든. 개수 구해야 돼. 개수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연 혹시 알아? 이거 개수가. 혹시 이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 얘가 물론 초등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규칙성 있는 수잖아. 몇 개씩 차이나? 3개씩 차이나지. 그래서 얘가 어차피 2학기 때 할 거야. 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면 3n 3개씩 늘어나지. 맞지? 3n 마이너스 2꼴이야. 여기에 자연수 1을 대입해봐. 얼마 나와요? 1이요. 2를 대입해봐. 얼마 나와요? 4요.
얼마를 대입했을 때 대입이 나올까요? 34. 여기 몇 개라고? 34개. 자,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3개씩 늘어나면 무조건 400이야. 우리 옛날에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것도 1일 때 1 순서가 있고 네모 있고 세모. 오랜만인가 이거? 2일 때 4고 3일 때 7이고 요 3개만 규칙성 이런 식으로 4일 때 10이고 이거의 규칙성인 수를 얘와 얘의 연결고리는 몇 개씩 늘어나니까 3개씩 늘어나니까 3네모로 했을 때 얘가 3, 6, 9, 10인데 일정한 규칙에서 얼마를 다 빼면 되냐? 2를 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3n 빼기 2예요.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2를 빼면 뭐가 나온다? 세모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거 해본 적 있죠? 네. 추억의 문제죠. 이거 해본 적 없나? 자, 여기 초3가 초5 때가 하여튼 규칙성과 뭐 해서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합시다. 자, 나무수와 간격수 알아요? 남은 수요. 나무수와 간격수.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 우리 또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수를 심어. 이 일정한 간격인데 이게 3이래. 일정한 간격이.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는 얼마야? 이거지, 맞지? 그렇게 여기를 우리 숫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를 숫자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잘 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일정한 간격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건데 이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간격을 3으로 했을 때 심기는 나무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 어떻게 물으면 돼? 실제로 10이 나누기 3하죠.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오니? 4는 실제로 무슨 수였어? 간격수였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나무 수는 항상 간격수보다 몇 개 더 많았어? 한 개 더 많았지. 그게 바로 이 숫자가 얼마? 1. 이 숫자가 얼마? 4. 이 숫자가 얼마? 7. 이 숫자가 얼마? 이 숫자가? 그럼 실제로 1부터 13까지의 간격은 얼마 차이나? 13 빼기 1 하면 되지. 맞지? 그럼 얼마야? 그걸 간격이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얘 12를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 이 4는 숫자의 개수야? 간격의 개수야? 그럼 숫자 개수는 항상 간격수보다 몇 개 더 많다? 한 개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수계 수고할 때. 이해됩니까? 지금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1, 4, 똥 100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약속합시다. 얘와 얘 사이 간격은 99죠. 맞아요? 그걸 3으로 나눠요. 간격이 하나의 크기인 3으로. 우리 숫자 개수 구해야 돼. 그러면 몫은 33이죠. 이건 숫자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 간격수. 그럼 더하기 1 하면 숫자 개수 몇 개 나와요? 되겠어요? 그럴까? 숫자 개수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1부터 시작할 거예요. 1. 그 다음 뭐 있어요? 6. 그 다음 내보다 들지 마. 죽는다. 내보다 들지 마. 안 돼. 자, 그럼 얼마까지 돼? 왜 말하죠? 맞아. 자, 그러면 이 숫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에서 얘를 빼죠? 네. 그러면 95가 되죠? 간격이 얼마예요 이번에? 5요. 5죠. 그러면 19 더하기 1 총 몇 개래? 20개. 이렇게 나와. 숫자의 개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접속사를 뭐라고 붙여놨어? or. 그러면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거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생각에는 어떤 배수에서 더하기 1 하는 것 같아요? 15.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에서 구할 때도 또는의 접속사는 얘는 전체적인 느낌이 결론적으로 3으로 나눌 때 A 이렇게 할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되는 수 더하기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되는 수에서 뭐? 빼기 공통 부분이
15로 나눌 때, 15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 되는가? 이게 겹치는 거예요.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서 어디서 겹치냐면 1, 4 처음으로 겹치는 게 아마 1부터 겹치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16이 나올 거야. 아까 13 나오고 그 다음 16 나오죠. 16에서 겹치죠. 봐봐. 요게 딱 15의 배수에서 더하기 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 1, 16, 90이 15의 배수니까 100 근처에 15의 배수 더하기 1 하는 거라 지금 뭐예요? 91. 아, 레전더리. 그럼 얘랑 얘를 빼면 90이고 걔를 15로 나눠보면 몇 개 나와요? 6개. 그럼 얘는 간격수죠. 네. 그럼 더하기 1하면 몇 개고? 7개가. 그러면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가 34개 나왔다. 얘가 20개 나왔다. 그러면 간격수 딱 이거 7개를 빼주면 된다. 겹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요게 왜 내가 할까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알죠?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을 할 때. 나머지가 남는 수. 서로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한 문제를 푸는데 맞죠? 다양한 상황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볼 거야. 자, 방정식과 뭐라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 네. 일단 푸는 요령은 다 알 테니까 우리 그래도 한번 돌았는데 물론 오래됐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자, 뭘 기준으로 혹시 생각했어 민서가 이거? 방정식 해계수 봐야 돼. 기준이 있었잖아. 기준! 개수가? 맞아요.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Z가 1일 때 Z가 얼마일 때? 2일 때 Z가 얼마일 때? 3일 때만 해봐도 3일 때 봐봐. X 더하기 2Y가 얘가 3을 대입해서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자연수 1, 1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수 1, 1을 넣었을 때 1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얘 케이스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쌍의 개수로 그랬던 거 기억나요? 맞죠? 그럼 Z가 1이라고 가정하고 풀고 있으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해서 넘어와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2Y가 1 대입하니까 8 되죠? 그러면 얘조차도 순서쌍으로 세울 때 뭘로? Y 기준으로 세우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X, Y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얘 Z로 무조건 1로 고정된 거야. 알지? 그럼 요 개수가 전체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2,2,1, 2,2,1, 2,2,1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Y가 1일 때 X 얼마나 된대? 얼마? 왜 안 나오지? 6.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얘 개수가 2면 얘 2개씩 줄어들고 얘 개수가 3이면 얘 3개씩 줄어들어요. 그것도 규칙성을 알고 있어라. 알죠? 그러면 얘는 3일 때 2. 그 다음에 4일 때 해보면 0 나오죠. 맞지? 할 필요 없죠. 자연수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 4가지. 하나, 둘, 3가지 나오죠. 오케이. 그럼 Z가 2면 X 더하기 2Y가 실제로 얼마가 됐다는 거야? 저기에 6 딱 넘어가면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Y가 1일 때 얘는 X는 얼마? 3 되면 되죠. 그럼 Y가 1일 때는 딱 2개 줄여서 1 되겠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총 개수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어쨌든 일일이 세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일일이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계수를 해봤으니 이번에 선생님 문제를 뭘 만들까요? 그렇지! 부정식의 해계수를 해봅시다. 자, 문제 2-1번. X와 Y가 주사위 눈의 수일 때 1부터 6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야. 주사위 눈이라는 뜻은 1부터 6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일 때 X 더하기 그냥 Y는 재미없는데 2Y? 네. 알았어. 2Y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4? 오케이. 14보다 작은 개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x, y의 개수를 구해라.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이거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개수 큰 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럼 y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딱 잡고 풀면 됩니다. 1 각 잡고 땅땅땅 하니까 얼마 나와요? x 더하기 2가 따라따따따 뚱띵땅 띵띵똥 빵띵띵띵똥 이렇게 되니까 얼마 되나? 얘 오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x의 범위를 구해집니다. 이렇게 알죠? 이 딱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4 빨리 안 해보네. 12. 그러니까 x로 가능한 거 1부터 또 6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전체를 다 하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러면 3, 4, 5, 6 몇 개? 4개 딱 해놓고 정확하게 동그라미 딱 해놓고 y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얘 2를 대입해서 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1보다 크거나 같고 얘 2 들어가면 4가 빠질 거예요. 10보다 작으니까 x로 가능한 건 얼마? 1,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몇 개 나온다? 6개 나온다. 선생님 그럼 그 이후부터 다 6개 아닌가요? 어불성설! 맞죠? y가 커지면 위에 또 다시 맞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세려줘야 돼요. 일일이. 자, 그러면 y가 3일 때는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그럼 아래에 막는 건 이제 계속 음수가 나올 거야. 알지? 위쪽에서 이제 막아지는 걸 잘 구해야 되겠지. 3, 6 빠질 거니까 9니까 얘도 6개!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4일 때 그럼 얘는 마3 x 좀 약간 규칙성이 좀 이상하다. 10 이거 8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4 넣었을 때 8 빼면 6이죠. 그럼 얘도 6개 여기까지 6개. 근데 5일 때 줄어든다. 5일 때 규칙성이 있댔죠. 2개 작아지면 2개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2개 작아져서 마이너스 5. 워낙 안 하는 규칙성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1부터 4까지니까 4개로 다시 줄어들죠. 그리고 y가 6일 때는 이제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커나 x는 얘는 2보다 작을 거니까 얘는 2개 이렇게 해서 요거 빨리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일일이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부등식이 나오면 잘 안 풀더라고요. 희한하네. 나 진짜 많이 틀린 많이 봤어요. 수수산 개수가 하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일일이 카운팅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민지야?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곱의 법칙 가봅시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 자,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는 무조건 홀수와죠. 얘는 무조건 소수와죠. 이 뜻이잖아. 그러면 각각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으면 홀수. 뭐 있어? 1, 2, 3. 서울시 홀수. 1, 3, 5, 7. 몇 가? 5가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소수 4가지 맞죠? 따라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는 거지. 쉽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어렵게 없을 것 같고. 야, 그러면 이거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우리 정기식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 픽하죠. 그럼 얘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A 아니면 B 아니면 뭐 고를 수 있어? C. 그렇게 구했어.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박스 안에 3가지죠. 그게 곱의 법칙으로 실제로 전개식이 당연히 몇 번 전개해야 돼? 우리 9번 전개해야 되죠. AX, AY, A, BX, BY, BZ, CX, CY, C 이렇게 9개 나오죠. 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총 9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할 때 항의에서 지금 별의별 싸움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냐면 문과생이 이렇게 풀었어. 얘 개수 2개, 얘 2개, 선생님 2개. 선생님 여기 3개고 여기 2개인데 선생님 그러면 4 빼기 6이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맞아요? 이러면 돼야 안 될까? 안 되죠. 진짜 이런 질문 봤어. 이거 알죠? 그냥 여기에서 몇 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여기서 그냥 몇 개 나온다? 다른 항이 6개 나오고 그 2개를 무슨 법칙으로? 합의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되죠. 맞죠? 빼기 하는 사람 봤어네. 진짜 실제로 존재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 다음 약수에게서 또 할 게 많죠.
아,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처음 약수의 개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궁금하네. 자, 일단 1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실제로 8, 9, 70이라는 수예요. 72의 양의 약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약수만 말하는 거지.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지? 하연아. 지구에 어. 일에서 그래서 얘 약수의 개수가 4개, 얘는 4개. 곱해서 총 몇 개? 12개 그랬던 거 기억나요? 우리 지수의 1 더하기 2는 뭐예요? 여기나? 저요? 갑자기 놀러 갔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1 더하기 중 1 더하기 오! 표! 좋아! 표 그려가지고 표 그려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표 그려서 이렇게 우리 약수에서 이렇게 구했었어요. 얘를 다 곱할 건데 가로 세로를 그래서 얘의 약수가 어떻게 나와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2를 3번까지만 곱할 수 있는 게 다 나눠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의 약수의 개수는 실제로 1, 3, 그 다음에 3의 얼마? 제곱 요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 박스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3, 3의 제곱,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약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4의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의미 부여.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더하기로 외우면 안 됩니다. 얘 4의 의미는 뭐예요? 이 2의 세제곱의 뭐의 개수? 약수의 개수예요. 약수의 개수야. 그렇지? 이거 3의 의미는 3의 제곱의 뭐?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필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P의 M승 곱하기 Q의 N승 곱하기 R의 L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PQR은 소수예요. MNL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 수, 이 자연수 N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N의 약수의 개수는 뭐의? PM의 약수의 개수. 이거 좀 지울게. 대신 치우면 안 되는데. PM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Q의 N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R의 N승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 계산 결과가 요게 약수의 개수가 1, P의 1제곱, P의 2제곱, P의 3제곱, P의 N제곱까지 N 플러스 1개 나옵니다. 얘가 N 플러스 1개 나옵니다. 얘가 L 플러스 1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 1이 더해지는 이유가 1이 있다. 약수의 개수에서.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거냐?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다시 숫자를 가져왔어요. 자, 약수의 개수를 좀 잘 생각해봐. 알겠죠? 얘의 약수 중, 이거의 약수 중 이의 개수의 개수. 그러면 항상 선택권을 내가 생각하면 돼. 이거 잘 봐. 어차피 얘의 약수는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완성이 돼요. 되겠어요? 그럼 2는 3개까지 쓸 수 있고 3은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2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선택권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렇게 4가지 있다라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얘는 1, 3, 3의 제곱이라는 걸 세 가지 들어있어서 총 약수의 개수가 12개 나왔다는 거 일단은 인지를 해요.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니까 여기에서 얘는 어차피 홀수니까 신경 안 쓰면 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2의 배수가 돼요. 2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뭐는 2는 한 개는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1이 들어와서 나머지 들어와서 이게 홀수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2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에서 이거 중에 들어오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거든. 세 가지가 돼서 얘는 결론적으로 9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이거의 약수죠? 뭐의 개수? 유가의 배수의 개수고요. 6의 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6의 배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6의 배수는 반드시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2랑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한 곳이 1이 들어오면 절대 6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만 골라야 되겠죠? 얘는 여기서만 골라야 되겠죠? 여기서만 아무거나 픽미요 픽 하면 무조건 6의 배수 되잖아. 2하고 3이 있어서. 맞지? 그래서 여기 6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두 가지가 돼서 총 개수는 몇 개 나온다? 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알겠죠? 요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도 풀지 않고 뭐 맨날 문제를 만들어서 이상하게 풀어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 뭐의 개수, 홀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응용 문제들로 풀면 이거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겠죠? 맞지?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는 이 두 개 일단 먼저 뭘 구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걔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아마 이 밑에 있는 문제 에이 빼야지 2의 배수 이거 다 했죠. 이제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 거야. 맞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도로망 개수 가봅니다. 도로망. 자 도로망 개수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경로 설정부터 하는 거야. 경로 설정. 그러니까 경로 설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는 거죠. 케바케라고 하나? 이거를 줄임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맞나? 영어 스펠링 안 틀렸죠? 설마 이걸 틀리냐? 자, 경로 설정부터 하면 되죠. A에서 어디까지? B 도시까지 가래. 한 번 지나간 도시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는 안 된대. 알겠지?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경로 설정부터 하시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가 있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A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로가 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세 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세 가지죠. 이건 A에서 B로 도착해야 사건이 끝나는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얘는 500가지. 따라서 몇 가지? 9가지가 되고요. 자,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두 가지고 D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세 가지인데 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도합 몇 가지 나온다? 15가지가 나온다. 이게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는 뭐냐? 사람이 주어졌다.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아마 부부 사이일 거예요. 알죠? 다? 아닌가? 장동건 부인이 고소연인가? 어쨌든 장동건 모르지 너? 알았어. 우리 때 장동건? 모르구나. 너 장동건 모르구나 혹시? 모르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 얘 미쳤네. 장동건 모르네. 정우성은 알아. 연예인. 예. 장동건 알아. 근데 왜 다 모른 척 하지? 장동건. 정말.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야 돼. 한 사람이 지나간 곳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는 뜻은 서로 다른 경로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건이가
요걸로 따집시다. 동건이가 1번 케이스로 가면 수진이가 결혼적으로 2번 케이스로 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요걸 재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결혼적으로 동건이가 2번 케이스로 가면 수진이가 1번 케이스로 가겠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우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동건이가 1번 케이스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는 몇 가지니까? 9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진이가 2번 케이스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에서는 6가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가야 돼요. 계속법에서 얘가 54가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딱 거꾸로 되겠죠. 동건이가 6가지가 되고 수진이가 9가지가 되니까 얘도 54가지. 사람 이름 네임드가 붙으니까 결혼적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로 늘어난다? 108가지로 늘어납니다. 알겠죠? 저거를 사람 이름부터 사람마다 다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하나만 하고 계속 교과서 문제 하나씩 할 거야 하면서 교과서에 하나씩 하고 가면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외워요. 그 정도는 외우지. 웬만한 거. 자, 똑같은 문제인데 뭐라고? 똑같은 거. 그래,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래.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 건데 1번 문제인데 A에서 B까지 갈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건데 A에서 뭐 B까지 갈 때 경로 이 단조건도 똑같아. 요 조건까지도 똑같아. 갈 건데 C에서 D까지 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 풀어봤을 거야. 도로를 건설해서 총 경우의 수를 가르쳐줘. 총 경우의 수가 72가지가 나오려면 이 도로 건설을 몇 가지를 해야 될까? 이렇게. 도로를 몇 개를 건설해야 될까? 잠시만, 72가지 맞나? 3, 3, 144가지로 할게요. 좀 작은 것 같아. 총 경우의 수가, 경로의 수가 144가지가 되려면 여기에 도로망을 몇 개를 건설해야 될까? 이 뜻이에요. 그럼 도로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지. 맞지? 그럼 얘를 몇 개를 하면 돼? 모르니까. X개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X개 생긴다. 그럼 도로망이 늘어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종용료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것도 있지만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야. A 출발해서 C로 가는 경우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A에서 B로 갔다 이상한데? 자,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뭘로? B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우가 총 4가지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똑같이 얘가 3가지, 얘가 3가지라서 얘는 9가지 맞는데 얘가 3가지고 얘가 D에서 B로 가는 것도 3가지인데 요 사이가 X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6X개, 9X개 이렇게 돼. 9X개. 마찬가지 얘는 2가지, 3가지라서 얘는 6가지가 되는 게 맞고 얘에서는 얘가 A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게 X개,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죠. 그럼 얘를 다 곱하면 몇 X개? 6X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뭐 9X 더하기 6X 더하기 15가 문제를 바꾸자. 225일 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문제를 225일 때 X는 몇 개입니까? 그렇게. 그러면 요게 총 경로의 수고 요게 22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15X는 이렇게 넘어가면 210이 되잖아. 그러면 15로 나누면 되죠. 10 몇 개나 건설해야 되지? 14가? 14. 14개나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개를 추가해서 어쨌든 이총 역으로 경우수를 가르쳐주고 경우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뭐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나와. 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오케이, 좋았어. 색칠하는 것도 또 함정 있죠. 함정 요소. 자, 제일 첫 번째 일바로 칠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일바로 칠해야 되는 곳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곳.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곳. 많은 곳을 일바로 색칠해라. 색칠 일바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색깔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돼. 경로를 조금 하면 그 다음에 수순은 이웃하는 면으로 계속 이동해야 돼. 점프하면 안 되고 이웃한 면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색칠을 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자, 그러면 얘는 A가 가장 인접한 면이 하나, 둘, 셋, 넷. B는 2개밖에 없고, C는 3개밖에 없고, D는 3개밖에 없고, E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A가 가장 많으니까 A를 수순으로 간 다음, 그 다음에 얘는 이웃한 면적으로 쭉 가려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건 자유야. 알죠? 그래서 요 수순대로 가면 E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괜찮아. 요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요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이쪽한 면적으로 쭉쭉쭉 가져라. 그래놓고 얘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 5개지 색이 있잖아. 5가지. 그 5개지 색을 이렇게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3번 색, 4번 색, 5번 색 색깔이 이렇게 5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야. 아무것도 안 색칠했잖아. 그리고 5가지라 카운팅 해놓고 반드시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픽해서 적어요. 1번을 칠했다고 가정해놔요. 문제에서 안 틀린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2에 칠할 거잖아. 그럼 1번 빼고 다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번? 4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 이거 중에 아무거나 딱 칠해놔도 2번 칠했어. 오케이. 그러면 D는 1번, 2번 빼고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 5번 중에 네 마음대로 하나 적어놔. 오케이. 5번. 그러면 C는 1번하고 5번을 제외시킨 2, 3, 4 중에 색칠할 수 있으니까 얘도 3가지. 그래서 얘도 아무거나 하나 적고요. 그럼 B는 1번과 2번 제외시켜놓고 아무거나 색칠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2번 제외시키면 또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도합 몇 가지다? 540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점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주의점이 하나 있죠. 방방팅tem빵.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이거죠. 그림이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그림이죠. 바로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카운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냐? 4가지 색으로 똑같은 가정이에요. 여러 번 사용해서 좋으나 인접한 면은 다른 색깔을 칠해달라. 그러면 4가지 색깔로 칠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이라 했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주의점이 돼야 되는데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순대로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순으로 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모순점이 생기는지 잘 봐야 돼요. 모순점이 생겨요. 자, 봐봐. A를 칠할 경우에는 어쨌든 4가지예요. 아무것도 색칠 안 했으니까 1번을 색칠했다고 가정했을 때 1번 빼고는 다 색칠할 수 있을 거니까 B는 3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2번이라고 하면 자, 봐봐요. 이제 문제점이 생겨.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나눠줘야 돼. 뭐라고? 나눠줘야 돼. 자, 봐봐. 여기에 1번을 만약에 자, 여기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번 빼고는 다 이건 인접한 게 아니거든요. 한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칠할 수 있는 경우가 1번, 3번, 4번 중에 실제로 3가지나 나와요. 근데 얘를 3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여기에 1번을 색칠했을 때는 민지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1번 빼고 몇 가지나 칠할 수 있어? 3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런데 얘를 만약에 3번을 칠하게 되면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경우의 수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냐면 이 다음번에 갔을 때 이 다음 카운팅이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C에 몇 번을 칠할 경우? 1번을 칠할 경우. C에 몇 번을 칠할 경우? 3번 또는 4번을 칠할 경우로 나눠주셔라. 나눠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은 색을 칠했을 경우 다른 색을 칠했을 경우 나눠줘야 된다 이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카운팅을 이렇게 나눠서 그냥 카운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C는 이제 1번 한 가지밖에 없고 D 칠할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1번 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개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예요. D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C 칠할 수 있는 게 3번, 4번이니까 2가지 곱하기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지워서 얘를 오케이. 왜 그래? 자, 얘를 3번을 색칠했다고 생각하면 D에서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도와 얘에서 세 가지 나오고 얘에서 네 가지 나와서 도와 몇 가지 나와요? 7가지 나오죠. 그 앞에 총 1까지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얘가 12가지 해서 얘를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몇 곱하기 몇? 12 곱하기 7로 몇 가지 나온다? 84가지로 딱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색을 칠할 경우 다른 색을 칠할 경우. 그래서 얘는 그냥 84가지로 외워. 4개의 영역 4가지 색 84 외워 그냥. 알죠? 84다 국룰이야. 그러면 얘는 이 2번 문제 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얘를 5가지 색으로 칠할 거야 하면 수순대로 생각하면 얘도 문제점이 뭐냐? 얘도 문제점이 A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당연히 5가지일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뭐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할 거야. 그러면 A 칠한 거 제외시키면 어차피 색깔 4개 남는다고. 얘는 5번 칠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뒤에 카운팅하는 게 바로 위에 카운팅이랑 같은 거야. 뭐라고? 4개 칠하는 게 위에 카운팅이랑 같잖아. 4개의 영역에 아까 그 대칭구간처럼 4개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바로 위에 카운팅이야. 위에 카운팅. 이거 84로 외워. 그럼 얼마나 좋아? 바로 카운팅 끝나죠. 84로 외우면 되잖아. 그럼 몇 가지야? 420까지 끝.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4가지 색에 4가지 색 저렇게 대칭구간이 나오면 84. 근데 또 3가지인데 4가지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나눠줘야 된다. 꼭 4사야. 4사를 기억해. 4사의 법칙.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맞나?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요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뭐라는 거죠,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지금 1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의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00원짜리를 1개 지불하는 방법하고 50원짜리를 2개 지불하는 방법은 당연히 방법이 다르죠? 100원짜리 1개 준 거하고 50원짜리 2개 받는 거 싫잖아. 아닌가? 자, 100원짜리 1개 나왔죠. 아니, 10,000원 줄 때 1,000원짜리 10개 주는 게 나아? 10,000원짜리 1장 주는 게 나아? 한 장이요. 5만원 줄 때 5만원짜리 1장 주는 게 나아? 10,000원짜리 4장, 5장 주는 게 나아? 아, 그건 5장이 낫나? 자, 어쨌든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면 방법의 수는 이거 2개를 다른 경우로 보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금액의 수는 얘도 어차피 얼마 지불했어? 100원. 얘도 얼마? 100원. 이 2개의 경우를 어떻게? 같은 경우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어는 제외시킨다. 다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카운팅 해야 되냐? 혹시 기억나? 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중에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얘는 안 낼 수 있고 몇 개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얘는 2개 있으니까 안 낼 수 있고 선택이 1개 낼 수 있고 몇 개 낼 수 있고 방법이 없으니까 2개 낼 수 있고 얘는 안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몇 개까지 낼 수 있다? 3개까지. 이게 경우의 수죠. 각각의 경우의 수.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나오고 2가지 나오고 얘의 경우의 수는 3가지 나오고 얘의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오니까 얘를 다 곱의 법칙으로 구한 다음 자 0개,0개,0개는 실제로 선택을 안 한 거죠. 맞죠? 그러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문제 가정이 얘 문제 가정 때문에 빼기 1 하는 거예요. 알죠? 여기서 그래서 요 0원 빼기 1하는 0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해서 우리가 이어보는 24가지로 구했던 게 바로 1번 문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기억나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거 어떻게 써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중복 때잖아. 50원짜리 2개 쓰는 거하고 중복 때 어떻게 했어? 혹시 기억? 아무도 없나? 오케이. 자, 봐봐. 이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알면 안 되고 이해를 알죠? 자, 선생님이 수형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라고? 수형도. 자, 100원짜리가 0개 쓸 수 있고 아까 1개 쓸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50원짜리는 총 개수가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몇 개 쓸 수 있어요? 2개 쓸 수 있고 얘도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몇 개 쓸 수 있다? 2개 쓸 수 있어. 그러면 10원짜리는 0개, 1개, 2개, 몇 개? 3개 쓸 수 있어요. 이 금액을 구해보면 이 0원이에요. 여기가 10원이고 얘가 20원이고 얘가 30원 나온 거예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도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몇 개까지? 3개 쓸 수 있고 얘도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에서도 0개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죠. 어디서 겹치냐면 여기에서 겹칩니다. 바로 이 카운팅과 이 카운팅 겹쳐요. 봐봐. 어떤 상황이야? 100원 썼죠? 이 금액 딱 100원 썼죠? 이 금액 딱 겹칩니다. 여기서 겹치니까 이거를 카운팅을 오버 카운팅을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하면 됩니다. 얘 두 개를 오버 카운팅이 안 되는 마법을 부려볼게요. 뭐라고? 마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100원짜리, 이 작은 단위예요. 50원짜리가 2개 쓰면 100원짜리 단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야. 얘 금액 오고 100원 만들어냈잖아. 작은 단위로, 맞지? 그런 게 항상 겹치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는 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뭐? 환전하면 돼요. 환전하면 어떤 거냐면 5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보고 4개 있다고 보고 10원짜리가 몇 개? 3개 있다고 보면 이게 50원짜리 쓸 경우와 10원짜리 쓸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0개 쓸 때, 1개 쓸 때, 2개 쓸 때, 3개 쓸 때, 몇 개 쓸 때? 4개 쓸 때마다 가지가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4개씩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가지가 0개, 1개, 2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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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아니야. 맞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사실상 얘를 뭐 하면? 환전한다는 뜻은 얘가 몇 개가 됐고 2개가 됐고 얘가 몇 개가 됐고 3개가 됐고 얘가 몇 개가 된다? 2개를 더하면 4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가 0개로 바꾼다면 이 카운팅과 이 카운팅은 여기서 몇 번밖에 카운팅 안 된다? 한 번밖에 카운팅 안 된다. 그래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면 이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한 번밖에 카운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방법의 수를 그냥 구해주면 돼. 그러면 얘 선택할 수 있는 게 0개, 1개, 2개, 3개, 4개니까 총 몇 가지? 5가지. 얘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 0개, 1개, 2개, 3개 총 몇 가지? 4가지가 돼서 곱하기인데 0개 썼을 때는 뭐를 제외해라? 0원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1을 해준다면 얘는 19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환전하는지 알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중복되잖아. 그거를 환전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밖에 카운팅 안 된다. 그래서 환전해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 개념원리 자, 경우의 수는 친구들아, 경우의 수는 이 연습 문제도 좀 풀어봐요. 알겠죠? 제어로 경우의 수는 연습 문제를 좀 풀어. 다양한 용어를 볼 필요가 있어서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어디까지? 243쪽까지 이렇게 해오시고요. 라이트 쌤하고 좀 약간 종합적으로 요거 정리하시면서 라이트 쌤도 조금 한번 볼까요? 라이트 쌤 유형을 몇 개 나갔냐면 오늘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어요. 유형 9개 나왔네요. 그래서 9개면 많지 않잖아. 9개면 많다고. 그래서 여덟 개만 해봐요. 그래서 유형 8개 1159번까지 1150 유형 8개만 한번 정리하고 영상을 하겠습니다. 좀 끊어주세요. 마치고